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2월 6일.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2,891달러. 지금 CME 차트가 23,500달러 부근에 위치해 있는 걸 감안하면 한 600달러 정도 마이너스 갭으로 일단 주봉 차트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2주 동안 최고의 관심 포인트는 이 200주 EMA 직전 박스권의 저항이기도 하고, 과거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이른바 저점을 나타내는 이평선이 200주 EMA와 200주 MA라고 그랬죠. 그리고 200일 EMA와 200일 MA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200일 MA와 200일 EMA는 지금 이미 돌파가 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200주 EMA, 그 다음에 200주 MA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200주 EMA의 저항을 2주 연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즉 이때하고 똑같이 반복된다면 다시 한번 바닥까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네. 헤드앤숄더 만들면서. 여긴 정말 풀매수 자리인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내려오기보다는 바로 올라갈 가능성을 여전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왔을 때는, 여기는 진짜 너무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거의 한 4년, 5년 동안 봤는데, 지금 이 자리만큼 좋은 매수 자리, 풀매수 자리, 저점에서 풀매수 자리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원체인적으로. 모든 게 다 부합하는 거의 완벽한 자리거든요. 만약 여기까지 조정을 온다 그러면. 근데 그런 완벽한 자리를 과연 세력이 줄까? 제가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이 자리만큼, 진짜 이 자리는 반스까지 팔아서 풀매수하는 해야 되는 자리예요. 네. 이 자리는. 근데 과연 줄 거냐? 정말 이 자리에서는 대규모 롱이 들어올 게 뻔하거든요. 정말 뻔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반등시키잖아요. 바로 펀딩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래에서 물량을 잡은 세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포지션을 유지하기가 더 버거워질 건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이번에 CPI가 또 이번 주에 CPI 발표 있지 않나요? CPI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자리는 설사 이게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만약 여기까지 하락이 오잖아요. 설사 이게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 오르고 결국 또 여기 못 뚫고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여기는 정말 이거 그냥 풀로 매수 땡겨야 됩니다. 네, 풀로 매수 땡겨야 됩니다. 이런 자리는 저도 한 손절 잡고 선물 들어가고 싶네요. 정말 큰 포지션으로. 워낙 손익비가 좋은 자리여가지고 손절 자리는 짧고. 근데 그런 자리를 주겠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자리인데. 제 결론은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시키게 되면 펀딩피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버릴 건데. 이거 끌고 못 가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대형 고래들의 다수 매수세에 의해서 올라온 차트가 아니고, 정말 선물 시장에서 일부 투기 세력이 끌어올린 차트거든요, 이거.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비슷한 상황을 따져보면 이때 사이클하고 그다음 2019년 전반기 사이클이거든요. 한 4개월에서 짧으면 4개월, 길면 6개월. 그러니까 올해 4월 또는 6월에 포지션을 정리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서 시작된 이 반등장이 뭘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나 트리거가 몇 개 있다 이거죠. 미국의 지금 국채 관련, 미국의 채무 한도 관련 얘기부터 해가지고 중국 쪽에서도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호재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이때도 선물 세력이 이렇게 차트를 갑자기 끌어올린 이유가 ETF 통과 호재를 알고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개미들은 ETF 통과 호재를 여기에서 알았죠. 여기에서. 네. 하지만 CME에서 보시게 되면 이미 어마어마한 오픈 인터레스트, 어마어마한 미결제 약정과 꽤 높은 수준의 CME 프리미엄을 동반해 가면서 이때 이미 차트가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서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 선물 ETF 통과되기 전에 한 2주 전인가 이쯤에서 제가 이거 뭔가 있다. 선물 ETF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트레이딩 뷰에도 올렸던 것 같고 그때 한참 글 많이 쓰던 불펜 게시판에도 통과 전에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는 글을 썼죠. 네, 실제 한 2주 전에 2주 뒤에 실제 통과가 되었고요. 근데 이때 특징 하나가 뭐냐면 과도한 수준의 CME에서 들어온 미결제 약정,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때는 한 200달러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CME 프리미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CME에서 프리미엄이 또 강하게 유지되었던 시절이 2019년 전반기였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2분기죠. 2분기. 4월부터니까. 4, 5, 6, 7. 2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사이클은 그때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국면이 있다. 공통점이 둘 다 짧은 반등장에 그쳤다 이거죠. 네. 하지만 그 짧은 반등장을 길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현물 시장의 매수세다. 이때거든요. 이때 이미 CME 펀딩피는 과열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차트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더 끌고 갈 수 있었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른바 현물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강력하게. 미국의 기관들이 다 달려든 거예요. 여기에서. GBTC가 사주고, 그레이스케일에서 사주고, 그 다음에 세일러형이 사주고, 나중에 이제 제일 막타로 마지막으로 앨런 머스크까지 같이 사주니까 그냥 전부 다 달라붙은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까지 테슬라까지 비트코인을 산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지켜보던 기관들도 다 뛰어드는 거예요. 네. 조용히 강만 보고 있다가. 그래서 지금 미국 양키 기관들은 이 구간이 지금 싹 다 처음 올려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과도한 선물 시장의 과도한 상황에서도 이런 현물 시장의 매수세, 어떠한 모멘텀이 그때도 이제 GBTC, 그레이스케일, 즉 미국 기관의 매수세라는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 지금 달러 가치가 조금 훼손될 수 있는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모멘텀. 지난 1년간 누가 뭐래도 킹달러의 시대였잖아요. 그냥 킹달러의 시대였죠. 근데 이 달러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는 모멘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국가 부채를 다시 한번 대폭 올리겠다라는 이 법안을 두고 지금 미국 행정부 재무부하고 공화당 하원 의회하고 지금 쌈박질 중인데 이게 좀 길게 오래 가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처럼 2011년처럼 이때 보면 오바마 행정부하고 역시 미국 하원하고 또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국가 부채를 늘린다는 건 달러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제 돈나무 누나가 주장하고 있는 제2의 테슬라, 제3의 테슬라, 제4의 세일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회사 유보금을 대량으로 쌓아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이 회사 유보금을 계속해서 이제 현금으로 지니고 있을 만한 메리트가 많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 1년간은 캥달러니까 그냥 들고 있는 편이 낫겠네 이건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있는 회사 유보금에 돈 나온 누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3에서 5% 수준만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게 테슬라죠. 테슬라도 쌓여있던 회사 유보금을, 현금 자산을 좀 다양한 투자처에 여러 개로 좀 분산해 놔서 위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그 리스크, 즉 해칭을 걸어둔 거죠.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게 되면. 정작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는데 전혀 해칭 역할을 못했죠. 그리고 오히려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을 걸 후회할 만큼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지난 1년 동안 올라 버렸고요. 근데 계속 그럴 거냐 이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지금 회사의 유보금으로 쌓여 있는 달러를 그대로 계속해서 둘 거냐 이거죠. 네. 충분히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달러 가치가 훼손되는, 달러의 신용이 떨어질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이 일부 소수 세력에 의해서 이어진 이 반등장이 충분히 연단위 상승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제2, 제3의 테슬라, 제2, 제3의 셀러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간단합니다. 네. 결국 아크인베스트의 돈 남은 누나도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최근에 리포트 하나 냈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간다. 최근에 인터뷰에서는 130만 달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시기가 2030년에, 2030년이라 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네. 7년 남았죠. 7년, 6, 7년 남았죠. 이제. 네. 그러려면 모멘텀이 죄송합니다. 모멘텀과 트리거가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200주 EMA를 뚫지 못하고 2주 연속 저항받고 있는 모습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탈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탈 차트도 지금 2주 연속 이렇게 200주 EMA의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토탈 차트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만 뚫게 되면 좀 날아갈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만 뚫게 되면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토탈 차트에서 매수 자리 잡아드렸던 데가 어디였죠? 여기였죠. 기억나시나요? 이 토탈 차트 상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다이버전스 떴을 때 제가 여기에서 매수해라 제발 좀 매수 좀 하셔라, 여기에서 매수 안 하면 대체 어디 자리에서 매수하실 거냐라고 말씀드렸던 데가 여기였죠. 비트코인 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가장 강하게 컨펌 됐던 때는 여기였죠. 여기.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팔았죠. 이제 주봉 마감 전에 판 거죠. 실은 종가 시작하니까. 근데 제가 이때 유튜브 댓글로 적어놨을 겁니다. 이번 주가 이때겠네요. 이번 주가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비트코인 차트 역사에서도 조금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뜰 것이다. 저는 지금 어쨌든 365주 EMA가 깨져서, 주봉상 깨져서 다 팔고 포지션을 정리하지만 이 포지션을 정리할 이유가 없다. 충분히 상승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된다. 저는 이제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매도였고요. 실은 그때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구간에 제가 주식하고 예금하고 이렇게 왕창 들어갔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그리고 차트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저는 좀 바보 짓거리 한 거죠. 그때도 아마 긴 유튜브 댓글을 썼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차트는 이제 여기에서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고요. 근데 이 바닥 자리에서 보면 이때 한번 띄우고 또 여기에서도 한 번 더 띄우고 있죠. 그래서 토탈 차트 보시게 되면 이 거의 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바닥 자리에서 더블 컨펌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때 사라고 진짜 노래를 불렀는데 이 주봉상의 다이버전스 뜨는 거 확인되니까.
그 다음에 이때 온체인 지표에서도 제가 그랬죠. 제가 쓰고 있는 온체인 오실레이터, 아마 그건 절대 공개 안 할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온체인 오실레이터에서 매수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제가 이때 아마 이 매수 신호가 거의 1년하고 6개월 만에 들어온 바이 신호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뭐 한 두어 달이 지났는데 차트가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죠. 정확히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뚫잖아요. 이거 좀 크게 갑니다. 토탈 차트도 여기 뚫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건 이 비트코인의 시총 차트를 여기 이평선 집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박스권을 좀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박스권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박스권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한 박스네요. 요렇게 한 박스라고 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평선이 여기 있으니까 정확하네요. 이게 요렇게 박스가 되네요. 이평선 직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다 수렴을 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엄청 빡센 구간이죠. 실은 지금 여기 이평선 20주부터 200주, 60주, 120주 모여 있는 이 구간이 뚫기 엄청 빡센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바라고 있는 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총 차트를 끌어올리는, 쌍끌이 안을 끌어올리는 주체가 누구여야 되냐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 반등장의 길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토탈 차트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반드시,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지금 뭐 어제 알트코인 잔치 저도 뭐 돈 꽤나 많이 벌었는데 단타 쳐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그냥 재미 보자고 지금 이 사이클에서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2년짜리 사이클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라고요. 무조건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 토탈 차트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뭐 알트코인 일부 섹터가 토탈 차트를 끌어올리면 이거 뻔해요. 이거 여기 못 들고 여기 쳐 박힙니다. 이거. 그리고 뭐 이러다가 이렇게 되지 말한 법이 없어요. 네, 이 짓거리 하다 또 여기 아래까지 떨어지지 말한 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마지막 영상에서 이 어덜스 도미넌스 여기 추세 뚫고 나온 거 보고 아마 토요일하고 일요일 알트코인들 크게 움직일 거다. 저도 단타를 치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뭐 여기 추세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조금 있고요. 어쨌든 마이너스 갭으로 시작하니까 오늘 내일 조금 반등을 기대를 해봐야죠. 여기 깨지게 되면 제가 뭐 크게 보시게 되면 이거 19,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역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는 거고, 뭐 정말 여기는 역사적인 자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오게 되면 여기는 정말 역사적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막대한 물량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거워진 상태로 과연 뚫을 수 있을 건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회의적으로 봐요. 오늘 방송은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알트코인들 한 일주일 정도 만약에 더 갈 것 같은데 뭐 요런 알트를 찾으세요. 네. 저는 요 그래프라는 코인을 참 좋아하는데 요런 자리에서 찾게 되면 한 3, 40%? 뭐 크게는 한 60%까지 먹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요런 자리 항상 찾으세요. 네. 여기 채널 중단까지 딱 오던데 저도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서 한 40% 정도 먹은 것 같아요. 4, 50% 정도. 이런 차트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차트가 많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알트들이 많아요. 네. 잘 찾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트 추천 잘 안 하는데
이 차트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이 GMX라는 코인인데 이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차트가 되게 좋죠. 디파이 레이어 2 관련 코인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차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것도. 차트가 상당히 괜찮고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 코인에 대해서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조금 조정 오게 되면 이거 매수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이것도 모양이 어디서 많이 봤던 모양이죠. 네. 옵티미즘 차트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20주선까지만 이번 주에 조정 나오게 되면 얘는 좀 장기로 보고 저는 지금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옵티미즘은 얘기는 나중에 좀 다시 해요. 조정이 안 오고 가버리고 있죠. 조정이 안 주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되면 이게 쉽게 안 떨어집니다. 얘도 지금 여기 자리만 오면 매수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되면 안 떨어지더라고요. 자, 오늘 방송은 드릴 얘기는 많은데 저도 좀 준비해야 될 게 많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들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요.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제가 저도 이제 이렇게 상승장 시작되면 저도 이제 재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영상 녹화하는 것도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지만 부담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9시에 주식장, 코인장 시작하기 전에 이 아침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네,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보통 5시에서 6시에 일어나는데 한 8시 반까지 이 시간이 하루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은 이제 주봉이 시작하니까 더더욱 그렇죠.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관점은 다 또 드린 것 같고 이번 주 또 지표 발표가 어떻게 될지 나스닥하고 S&P가 최소한 횡보 정도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좀 말이 원래도 조금 조근조근하게 하는 편인데 이 영상 녹화할 땐 더 조심스럽게 말하다 보니까 더 속도가 느린 편이거든요. 반드시 좀 1.5배속으로 시청하시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